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삼성그룹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위한 직무 적성 검사가 16일 서울과 부산 등 국내 5개 지역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2개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지원자들은 140분간 언어 논리와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직무 상식 등 5개 영역에서 총 160문항을 풀었습니다. 직무 상식 영역에서는 역사 문제와 과학기술 문제가 다수 나왔고 증강현실과 퀀텀닷 등 삼성이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술과 관련한 문제도 많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업자 3명 중 1명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실업자는 모두 98만 5천 명으로 이 중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는 32%인 31만 5천 명이었습니다. 199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대졸 실업자 수는 3분기 기준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가 진행됐지만 대졸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와 경영진의 소극적인 사태 수습이 만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임금 협상 상견례를 시작해 5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12년 만에 전면 파업으로 역대 파업 생산 차질 규모로는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현대차 노사가 교섭을 질질 끄는 사이 하청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동조합은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1차 협력업체의 총 매출 손실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신도 커지면서 안티 현대차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로 차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다시는 현대차를 사지 않겠다는 글들이 눈에 띕니다. 노사 분규에 따른 하자 가능성을 우려하는 글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협력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는 도외시하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는 장기 파업을 이어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0년 동안에 4차례 빼놓고는 다 파업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현대차가 손해본 것도 없고 노조가 손해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걸 담합이라고 그런다고요. 노사 담합. 장기 파업과 함께 엔진 결함과 리콜 은폐 의혹들도 드러나면서 현대차의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철도 파업이 오는 19일 이후까지 이어지면 3년 전 최장기 파업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직까지 노사 간 협상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19일을 전후해서 국면 전환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철도 파업이 오는 19일 이후까지 이어지면 3년 전 노조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진행한 23일간의 최장기 파업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파업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최장기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파업 이후 3주간 노사가 수차례 실무 교섭을 하긴 했지만 성과 연봉제 관련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최장기 파업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오는 19일을 전후로 물밑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추가로 열차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철도 노조 역시 코레일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과 손해배상 청구액이 245억 원까지 늘어났다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연대 파업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 협상 최종 타결에 이어 서울대병원이 파업을 중단했고 급유선 선주협회도 동맹 휴업을 종료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화물연대가 파업을 언제까지 이어갈지도 관심인데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합원들한테도 명분이 없잖아요. 끝나고 나면 조합원이 얻는 게 뭡니까? 얻을 게 없잖아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서로 간의 상처만 커져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다음 주쯤 본사 차원의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도 단행할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한진해운의 주요 해외 지점은 현지 직원들로부터 퇴직 신청을 받는 등 자체적으로 인력 조정을 해왔습니다. 당초 한진해운은 회생 계획안을 내는 12월 23일쯤 인력 조정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속하게 실행하는 편이 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11월 초 중간 실사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자산 매각을 서두르는 것도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자산을 현금화해서 빚 청산 등에 쓸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회식 다음 날 숨진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고속 승진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과로가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입니다. 김민예 기자입니다. 은행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는 2년여 전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다음 날 아침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건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전에 업무 강도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씨가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고속 승진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원형 탈모증까지 생길 정도로 극심한 업무 부담을 느낀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혈압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던 이 씨가 과로를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커졌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제 5단체는 앞으로 한 달간 근무혁신 강조기간을 운영해서 일 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을 벌입니다.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유연한 근무, 건전한 회식 문화, 똑똑한 회의,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입니다. 또 연가 사용 활성화, 명확한 업무 지시, 업무 집중도 향상,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똑똑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부는 근무혁신 10대 제안과 관련된 현장의 수요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무혁신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하루 2-3시간 일하거나 일주일에 서너 차례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취업시간별 취업자를 보면 일주일 근로시간이 1시간에서 17시간인 취업자는 올해 3분기 기준 134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1,000명 늘었습니다. 이는 154만 명을 기록한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초단기 근로자 증가 원인으로는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불황으로 비자발적 초단기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늘어난 경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단종과 환불을 선언했지만 아직 판매량의 40%에 달하는 100만 대가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에 만족하고 있다며 계속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IT 정보업체는 전 세계에 판매된 갤럭시 노트 7 중 40%에 달하는 100만 대가 여전히 사용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품 교환을 강력 권고하고 각국에서 기내 반입 통제가 확산하고 있어 미회수 단말기는 점차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계속 갤노트 7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서둘러 제품 결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하는 삼성전자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소비자들은 발화 문제를 일으킨 제품이 극히 일부라며 제품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고 갤럭시 노트 7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딱히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갤럭시 노트 7을 당분간 계속 사용하다가 신제품 갤럭시 노트 8이 나오면 교체하겠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도 이와 관련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교환, 환불을 마치고 제품 파손 시 AS를 해주지 않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측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성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품 사용 지원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혹시 모를 추가 발화 사례를 막기 위해 회사 차원의 강제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삼성전자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규모가 1,273억 달러, 우리 돈 144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상업용 드론의 현황과 운용 규제 완화 정책 보고서에서 드론은 교통운송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사회 인프라, 농업, 교통물류, 보안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2016년 현재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규모는 1,273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드론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상업용 드론의 비행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프리존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건을 산 뒤 휴대전화로 계산하는 모습,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닙니다. 또 거스름 또는 동전 대신 나중에 쓸 수 있게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불과 결제 방식이 이렇게 다양해지면서 현금이 없어도 하루를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거스름 또는 동전을 받는 대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포인트로 적립합니다. 일부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제공하는 잔돈 충전 서비스입니다. 잔돈을 그냥 들고 다니면은 무겁기도 하고 지갑도 뚱뚱해지는데 포인트로 적립이 되니까 알뜰하게 모아서 다른 쇼핑몰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현금이 지갑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용 건수 기준으로 신용카드의 비중이 40%에 육박해 현금을 3.7%포인트 차이로 밀어내고 가장 많이 쓰는 결제수단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올해 들어선 간편결제 같은 모바일 결제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 국내 11개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이용 건수는 80만 건, 이용 금액은 207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북유럽 국가들은 화폐 없이도 살 수 있는 현금 없는 사회에 거의 다가선 상태입니다. 작년 한 해 한국은행이 돈을 만들기 위해 쓴 돈은 1,440억 원. 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2020년 동전 없는 사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노트 7 단종과 우리 일자리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야심차게 내놓은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결함을 일으키는 정말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났었죠. 불과 얼마 전에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요. 단종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8월 2일 미국 뉴욕에서 최초 공개된 갤노트 7은 홍채 인식 기능 등을 탑재하면서 전 세계 소비자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예약 판매만 40만 대에 달했고요. 19일에 공식 출시되면서 순조로운 판매세를 보였습니다. 출시 후 5일째인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노트 7에서 충전을 하던 중에 불이 났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충전 중 폭발했다는 신고가 계속 이어지자 9월 2일에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장이 갤로트 세븐의 전량 리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폭발 원인은 배터리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태가 어느 정도 추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부터 새로운 갤로트 세븐이 공급됐죠. 그런데 10월 2일 새 노트 세븐이 폭발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폭발 신고는 미국과 대만 등에서 계속 이어졌고요. 결국 발매 55일 만에 갤로트 세븐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삼성의 전략 스마트폰이 55일 만에 단종됐다니까 정말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 규모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는 갤로트 세븐 생산 중단으로 무려 7조 원 이상의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이미 이달 초 3분기 영업이익에 2조 6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반영했고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갤로트 세븐의 환불, 또 교환, 회수, 폐기 비용과 예상했던 매출이 판매되지 못해서 생긴 손실까지를 전부 반영한 겁니다. 네,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손실액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떨까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 사태로 고용이 위축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삼성의 하반기 공채 직무적성 평가가 있었는데요. 삼성에서 이번 사태로 채용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 협력업체 숫자가 약 1000여 개라고 하는데요. 각 업체에서 발생할 손실로 인해서 협력업체의 채용 또한 줄어들 수가 있겠죠. 또 휴대폰 판매점들의 손해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휴대폰을 판매할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판촉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서 그 피해 규모가 적해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은 삼성전자와 함께 매출 감소를 겪는 정도지만 만약 휴대폰 사업 부진이 계속되면 큰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조업체의 고용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가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죠. 한마디로 전체 한국 경제의 15%가 삼성전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거기에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 계열사들, 그 밑에 하청업체들까지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인 거죠. 금융시장, 고용시장, 수출과 내수에 걸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사실 그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비판도 사실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칫 그 비판이 삼성의 독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삼성 갤로트 세븐의 실패가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작급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또 수평적 문화를 정착시킬 경제 민주화가 시급함을 절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내부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이번 단종 사태를 키웠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인데요. 사실 미국 정부에서 갤로트 세븐 항공기 내 사용 금지를 권고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나 언론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블랙 컨슈머의 소행이다 이런 보도도 많았는데요. 오히려 미국 언론에서는 이 폭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갤럭시 세븐은 죽었다, 끝났다와 같이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생산 중단 결정은 지지하는 분위기지만 발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해명하지 못하면 다른 제품의 안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정부가 삼성과 함께 발화 원인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삼성전자는 갤로트 세븐의 폭발 재현 실험을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얘긴데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의뢰를 받아서 갤로트 세븐의 발화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하루빨리 원인을 밝혀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용 상황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내수 역시 깊은 침체인데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갤럭시 노트 7의 단종 사태는 나비 효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하는 실수를 되풀이하기보다는 정확하고 투명한 해결 방안이 발표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핫 키워드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